이번 토픽은 베르트랑의 상자 역설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아들, 딸의 역설을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베르트랑이라고 인터넷은 많이 되어 있어요. 저는 그 전까지는 버트란트라고 했는데 인터넷에 사전들을 보면 베르트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베르트랑을 하겠습니다. 박스의 역설이잖아요. 박스가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어떤 문제인지 한번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세 상자가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한 상자에는 금화 두 개가, 여기 노란 게 금입니다. 금. 다른 상자에는 은화 두 개가, 또는 또 다른 상자에는 금화 한 개와 은화 한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상자를 봤더니 두 개 다 은화예요. 이게 은화. 세 번째 상자를 보니까 하나는 금화고 하나는 은화입니다. 요게 문제입니다. 상자를 하나를 선택하고 먼저 했어요. 상자를 선택하고 이 상자에서 동전 하나 꺼내보니 금화였다. 그러면 그 상자에 들어있는 나머지 하나도 금화일 확률은 얼마일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논리를 생각할 수 있겠죠? 상자 하나에 금화를 동전을 꺼내보니 금화이므로 결국 상자 1과 상자 3 중 하나이다. 따라서 나머지 하나도 금화일 확률은 2분의 1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추론합니다. 그 추론은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린 거예요. 금화나 은화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 금화가 나왔어요. 그러면 금화가 나왔다는 얘기는 상자 1이거나 상자 2란 얘기겠죠. 근데 둘 중에 하나니까 상자 1이 나올 확률이 50%고 상자 3일 확률이 50%예요. 결국 여기 질문은 나머지 하나도 금화일 확률이니까, 즉 상자 1일 확률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질문이 이렇게 된 거죠. 금화가 나왔습니다. 금화가 나오는 전제하에서 상자 1일 확률은 얼마예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건 얼마죠? 여기 따라 보니까 금화가 나오는데 상자 1이 나올 확률 50%고 상자 2가 나올 확률 50%니까 50%입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럼 이 논리가 맞을까요? 굉장히 맞을 것 같은데 틀립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을 좀 확대해 볼게요. 즉 은화가 나왔어요. 상자 하나를 선택하고 이 상자 안에 동전을 꺼내보니 금화가 아니라 은화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상자 안에 나머지 하나도 은화일 확률을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자, 은화가 나왔어요. 은화가 나왔다는 것은요, 상자 2 또는 상자 3이고 각각 있는 확률은 50%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대로 확대한 거예요. 그 동일한 논리를 가지고 확대해 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볼게요. 상자 1이 나올 확률은요 50% 이 경로를 따라가니까 25%가 되고, 이 경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50%라 25%가 되고, 이번에는 이 경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50%라 25% 되고요. 마지막 경로라면 25%가 됩니다.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면 상자 1이 나올 확률은 25%고 상자 2가 나올 확률은 25%고 상자 3이 나올 확률은 얼마란 뜻입니까? 상자 3은 두 군데 해당되기 때문에 50%가 나옵니다. 틀리죠. 상자가 3개 있는데 각각의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 해야 되는데 이 논리를 그대로 확장하면 상자 3이 나올 확률이 50%가 나오게 되고 상자 1과 2가 나올 확률은 25%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여기서 생각한 이 논리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어떻게 수정해야 될까요? 나무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자 1, 2, 3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상자 1이 선택될 수도 있고 상자 2가 선택될 수도 있고요. 상자 3이 선택될 수도 있습니다. 상자 1을 선택하게 되면 금 또는 은이 나오고, 상자 2를 선택하면 금 또는 은이 나오고,
상자 3을 선택하면 금 또는 은이 나옵니다. 확률을 적어 보겠습니다. 상자 2를 선택할 확률은 3분의 1, 2를 선택할 확률은 3분의 1, 3을 선택할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상자 1에서 금밖에 없으니까 금을 나올 확률은 1이고요. 은이 나올 확률은 0입니다. 상자 2에서는 은밖에 없으니까 금이 나올 확률은 0이고 은이 나올 확률은 1입니다. 상자 3에서는 금 하나, 은 하나니까 금이 나올 확률 2분의 1, 은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자, 이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상자 1의 금, 상자 1의 은, 이건 상자 2의 금, 상자 2의 은, 상자 3의 금, 상자 3의 은입니다. 확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확률은 경로를 따라가면 되겠죠. 이 경로를 따라가면 됩니다. 3분의 1 곱하기 1이라 3분의 1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1은은요, 경로를 따라가는데 0이 있으니까 전혀 나오지 않겠죠. 0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금을 보겠습니다. 상자 2에서 나온 금은 이 경로를 따라가겠죠. 근데 상자에는 금이 없으니까 확률은 0이 됩니다. 이 은은요, 요 경로를 따라가면 되고 3분의 1 곱하기 1 해서 3분의 1이 나옵니다. 이 경우는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6분의 1이 나오고요. 이 경우는 이거 곱하기 이거에서 6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표를 만들어 볼게요. 상자 1, 상자 2, 상자 3. 금, 은입니다. 금 또는 은이고요. 상자 1, 2, 3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3분의 1이란 1과 금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1과 금이 만나는 요 자리에 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3분의 1. 요 0은요, 1과 은이 만나니까 0. 이 0은 2와 금이 만나니까 2와 금이 만나죠. 2와 금이 만나니까 0. 그 다음에 2와 은이 만나면 3분의 1. 그 다음에 3과 금이 만나면 6분의 1, 6분의 1이 됩니다. 종으로 금이 날 확률, 이걸 다 더해 볼게요. 3분의 1 더하기 0 더하기 6분의 1은 3분의 6이 나옵니다. 은이 나올 확률은요, 요 0, 3분의 1, 6분의 1을 더하면 되겠죠. 3분의 6이 나옵니다. 횡으로 더해 보겠습니다. 횡으로 더하면 3분의 1을 3분의 1을 3분의 1, 즉 상자 1, 2, 3 중에 하나가 나올 확률이 각각 3분의 1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3이고요. 은이 나올 확률도 6분의 3, 즉 2분의 1입니다. 자, 이 표를 보면 이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확률이라고 그랬죠. 어떤 조건이냐 하면 금화가 나왔어요. 상자 1일 확률을 물어본 겁니다. 금화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세상은 이제 이것만 있는 세상입니다. 이건 필요 없는 거고요. 금이 나왔어요. 요것만 보겠습니다. 그럼 분모는 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3이고요. 이 중에서 상자 1일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따라서 답이 3분의 2가 됩니다. 즉 50%가 아니고요, 3분의 2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잘못됐길래 아까 논리가 틀렸고 이 3분의 2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 여기 문장이 잘못된 거는 이거예요. 상자 하나에 동전을 꺼내면 금화이므로 거기서부터 그 다음부터 틀렸는데요, 결국 상자 1과 2 중 하나이다. 즉 이 마음속에는 상자 1일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 상자 3일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이다. 즉 2분의 1씩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제가 틀렸어요. 자, 아까 잘못된 문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문장 그대로입니다. 상자 1과 상자 3 중에 하나이다. 즉 각각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마음속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오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문장을 바꿔야 되냐 하면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상자 하나의 동전을 꺼내보니 그 말하면 상자 1 또는 상자 3인데 상자 1일 확률은 3분의 2이고 3일 확률은 3분의 1이다. 따라서 나머지 하나도 금화일 확률은 3분의 2이다 예요. 자, 금화가 나왔습니다. 금화가 나왔어요. 상자 1일 확률은 이겁니다. 자, 이번에는 아들, 딸의 역설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나무위키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자, 여기 질문이 1번과 2번이 있는데요. 2번은 질문도 아니고 너무 쉬운 문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번부터. 자식이 2명이다. 첫째가 딸이다. 나머지가 딸일 확률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애가 첫 번째 애가 있고 두 번째 애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요.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첫 번째가 딸이래요. 아, 이미 여기 와 있어요. 이때 딸일 확률은? 하고 물어본, 딸일 확률이니까 이 경로는 얼마가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건데, 죄송합니다. 딸이죠. 딸이라 그 경로가 아니라요. 이 경로를 물어본 겁니다. 자, 각각 아들, 딸이 나올 확률은 각각 2분의 1씩이므로 이것은 그냥 2분의 1이라 이건 역설에도 해당되지 않고 그냥 평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아들, 딸 역설에 해당되는 문제는 1번 문제입니다. 이걸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요 그림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아이, 두 번째 아이가 있고 아들, 딸, 아들, 딸 이렇게 그림 그리죠. 아까 그림과 동일하죠? 결과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앞에 그린 게 첫 번째 아이고요. 뒤에 있는 게 두 번째 아이입니다. 첫 번째 아이가 아들, 두 번째 아이가 아들인 확률은 4분의 1이고요. 첫 번째 아이가 아들이고 두 번째가 딸인 경우는 4분의 1, 첫 번째가 딸이고 두 번째가 아들인 경우는 4분의 1, 첫 번째 딸, 두 번째 딸인 경우 4분의 1입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그죠? 자, 1번 문제에서는 자식이 2명인데 적어도 딸이 하나가 있다. 적어도 딸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자, 이 그림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다음과 같은 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자녀입니다. 첫 번째가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자녀가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들이고 두 번째도 아들일 이 확률은 여기다 적으면 되겠죠. 4분의 1이고요. 요거 그대로 여기다 옮겨 보겠습니다. 자, 전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적어도 딸이 하나 있다. 적어도 딸이 하나 있다는 것은 이 경우거나 이 경우거나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뭘 구하라냐면 적어도 딸 하나 이상이죠. 그때 그 다음이 딸 1 확률을 구한 것입니다. 나머지도. 자, 여기 볼게요. 제가 핑크빛으로 이렇게 구했죠. 딸이 하나, 적어도 딸이 하나인 경우는 이 경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제되는 분모가 되는 부분은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냐면 둘 다 딸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둘 다 딸이라는 것은요 요 상황입니다. 이 핑크빛 중에서 요 상황의 비율을 물어본 거예요. 그 요 핑크빛 중에서 요 상황이니까 4분의 1이죠. 분자가 4분의 1이라 결국 답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으로 돌아오면요, 이 핑크빛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핑크빛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딸이 둘인 경우는 요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사람들이 왜 이걸 패러독스라 하면 이해가 어려워서 그런 건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들이나 딸이겠네. 근데 딸이야? 그래? 그럼 그 다음에 아들이거나 딸이겠네. 딸이라고 했으니까 아들이나 딸 중에 하나일 텐데, 아들일 확률은 2분의 1이고 딸일 확률은 2분의 1이다. 따라서 이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고 표를 이렇게 만드시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설이라는 건요, 앞뒤 문맥을 잘 따져 논리적으로 추론하면 역설이 아닙니다. 역설은 그냥 오해일 뿐이에요. 조건을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나무 그림과 도식을 이용하게 되면요,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역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